전단탄성계수 G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케이블에 3000kg 포스라는 인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길이는 2m입니다. 힘을 작용시켰을 때 길이 방향으로는 10mm가 늘어나고 지름 방향으로는 0.02mm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단탄성계수 G는 얼마인가? 이 재료의 전단탄성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료역학에 있어서 문제를 풀 때 어떤 값을 구하라, 전단탄성계수 G를 구하라, 델타를 구하라, 이런 무엇을 구하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 문제를 접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질문에서 요구하는 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관련된 식들을 먼저 정리를 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탄성계수 G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G가 포함되어 있는 관련된 식들을 먼저 한번 써보는 거죠. 타우는 G 감마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G는 포화성비를 이용하는 누의 1 플러스 누분의 2. G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서 G는 감마분의 타우로 쓸 수 있겠죠? 타우는 뭔가요? 타우는 평균 전단행력 A분의 S죠. 전단 변형률 감마는 H분의 람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소가 있을 때 이렇게 찌그러지면 H, 이 찌그러진 양이 람다. 그래서 전단 변형률 감마는 H분의 람다로 구할 수 있죠. 어떤 식을 써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G는 감마분의 타우, 얘는 A분의 S, 얘는 H분의 람다. 감마 값을 구할 수가 없죠. 이 조건에서,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람다 값도 주어지지 않았고 H 값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감마 값을 구할 수가 없죠. 더구나 전단력 S 값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G를 구하는 식은 이 식이죠. 포화성비를 이용하는 식이죠. 여기에서 이 G를 구하려면 G를 구하는 식에 포함되어 있는 인자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포화성비 누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화성비 누는 써 있는 것처럼 길이 방향의 변형률 분의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의 변형률이죠.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 있습니다. 길이 방향의 변형률은 구할 수 있죠. 최초의 길이 L 센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200cm가 되는 것이죠. 2m니까. 길이 방향으로 인해 변화된 양 뉴는 마이너스 입실론 L분의 입실론 D 마이너스 L분의 델타 L D분의 델타 D 이렇게 써지겠죠. L이 얼마죠? 200cm. 늘어난 길이
1cm. 최초의 지름은 2cm, 2.0, 20mm니까요. 지금 센치 단위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지름 방향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으니까 0.02mm가 줄어들었으니까 0.002cm가 되겠죠.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시계 앞에는 원래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죠.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없어져서 값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곱해지니까 2.0 곱하기 1에 200 곱하기 0.002. 원래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0.2가 얻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성계수 2를 구해야 되겠죠. 응력은 2 입실론 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탄성계수 2는 입실론 분의 시그마, 얘는 A분의 P 수직응력이니까 입실론은 L분의 델타 L. 얘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A 델타 L P 곱하기 L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대입시켜주면 나머지 탄성계수 2를 얻을 수 있겠죠. 수치를 대입시켜줬더니 이렇게 얻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0.2, 그 다음에 이 값, 여기서 얻어진 값 대입시켜주면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풀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과 같은 것이죠. 얘를 풀어서 쓰는 거나 얘를 풀어 쓰는 거나 서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2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는 4번 문제가 먼저 나와 있죠. 3번 문제. 다시 한번 3번 문제를 풀기 이전에 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들, 이 C 챕터에서 수직응력은 A분의 P이다. 길이 방향의 변형률은 L분의 델타 L이다. 얘와 대응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전단응력은 A분의 S다. 그리고 대응되는 것은 감마는 H분의 람다다. 탄성계수 2가 있는데 2는 응력과 변응률 관계 그래프에서 직선 구간의 기울기다.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다. 기울기이기 때문에 입실론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또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응력 곱하기 변응률이다. 후크의 법칙입니다. 얘와 또 대응되는 것은 G도 마찬가지죠. 람다분의 타우다. G도 타우와 전단 변형률 감마 사이에 실험을 해보면 직선 구간의 기울기가 된다 라고 했죠. 이 기울기가 G이다. 타우는 G 곱하기 R로 구할 수 있다. 포화성비 뉴는 마이너스 입실론 L분의 입실론 D로 구할 수 있다. 포화성 수 M은 뉴분의 1이다. G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포화성비 2를 이용해서 G는 1 플러스 뉴분의 2이다. 일단 전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차분히 정리해서 이의 식들을 한 번씩 각자가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3번 문제.
지름 방향으로 줄어든 양 델타 D를 구하라. 2번 문제를 풀 때도 설명을 했지만 델타 D를 구하라 라고 하면 델타 D가 포함되어 있는 관련 식들을 먼저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델타 D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입실론 D이죠. D분의 델타 D. 그렇죠? 이 델타 D를 구하려면 입실론 D를 알아야 되고 지름 봉부재의 지름 D를 알아야 되겠죠. D는 5cm로 주어져 있습니다. 입실론 D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죠? 입실론 D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포화성비 N가 있죠. 입실론 L분의 입실론 D. 입실론 D를 구할 수 있어야 델타 D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입실론 D를 구하려면 포화성비 N를 알아야 되고 길이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L을 알아야 됩니다. 길이 방향의 변형률은 포화성비 N은 0.5의 값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는 뭘 구해야 되느냐? 얘를 구했어야 되고 얘를 구하려고 이 식을 썼더니 얘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얘를 입실은 L을 지금 얘는 알게 됐고 지름 알게 됐고 얘를 알게 됐고 주어져 있으니까 알고 그러면 이 입실론 L을 구하려면 입실론 L은 길이 방향의 변형률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형률이죠. 얘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식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 구할 수 있겠죠. 응력은 2 입실론이니까 그렇죠. 입실론은 탄성계수분의 응력이다. 입실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죠. 입실론 L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L분의 델타 L 프라임 마이너스 L L분의 델타. 이 식은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부재의 길이 L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입실론 L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이 식이 되겠죠. 후크의 법칙을 이용하는 식. 얘가 입실론 L. 그러면 응력은 구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시그마를 구해야 되고 탄성계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시그마는 A분의 P 그렇죠.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의 제곱 P는 8톤이니까 8000kg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고요. 응력은 구해질 수 있겠네요. 탄성계수 2는 탄성계수 2를 구할 수 있는 식은 또 뭐가 있죠? 후크의 법칙은 쓸 수가 없죠. 지금 얘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식을 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탄성계수 2가 들어있는 식을 또 하나 찾아봅시다. 탄성계수 2가 들어있는 식은 G는 2의 1 플러스 뉴분의 2. 그러면 2는 G 1 플러스 뉴. 그럼 됐겠네요. G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7.0 곱하기 10의 5승 2, 1, 뉴 0.5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구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했던 응력 값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입실론 L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실론 L을
입실론 L을 알았으면 그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입실론 D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입실론 D는 뉴 곱하기 입실론 L이니까 뉴는 0.5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입실론 L은 방금 구했고, 이렇게 해서 입실론 D를 구하게 되면 입실론 D를 위식에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델타 D를 구할 수 있겠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역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문제에서 질문하는, 요구하는 어떤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먼저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 식을 써보고 그 식이 완성되어 가도록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는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전단 탄성계수 G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전단 탄성계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